개경 밑에 이제 경제가 좀 풍요로운 도시가 있으니까 여기를 좀 이제 세 번째 경제 도시로 만들었다. 이제 새로운 수도의 이제 후보지가 된 거죠. 숙종의 결정이 그래서 지금의 그 청와대가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딱 정했어요. 현종을 서포트했던 그런 신열사의 그 서포트를 받기도 좋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종로구에서 한남대교를 거쳐서 신사동으로 가는 라인이 바로 이때 고려 숙종이 저기다 분거를 지으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홍제원, 사평원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죠. 사람들은 풍수지리 때문에 개경에서 서울을 골랐다고 생각하는데 이성계의 머릿속에는 외구로부터 안전하게 세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덕후 기자님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중앙일보 유성훈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한국사를 전공하시고 또 역사 컬럼, 역사 관련 서적도 여럿 쓰신 이제 기자님인데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지금 중앙일보 정치부에 출입하고 있고요. 한국사를 이제 전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역사랑 뭔가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좀 신문사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일단 유성훈의 역사정치 정치부에 있을 때는 그런 칼럼도 좀 썼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 부동산 애널리스트 분이랑 같이 5천 년 동안 한반도의 부동산 좀 어느 지역이 흥하고 어느 지역이 좀 덜 흥했나 이런 거 좀 보는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라는 책도 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유 기자님과 할 얘기 그 서울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양이죠. 네. 그 한양의 기틀을 만든 건 이제 조선의 정두전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보다 훨씬 먼저 한양의 운명을 결정지은 선택이 있었다라는 게 오늘 유 기자님이 준비해 주신 이야기인데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지금의 서울을 만든 아주 핵심적인 그 사건, 그거부터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정도전이 아니라 사실은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숙종, 그리고 TBS 사극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의 주인공이자 국왕인 현종. 그쵸, 고려 현종 때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게 딱 이제 지금 서울이 왜 서울이 됐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면 조선의 정도전보다 한 300년 전쯤에 서울의 어떤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숙종이면 현종과 어떻게 관계가 되죠? 현종의 손자 됩니다. 손자. 예. 그러니까 현종의 손자가 지금의 어떤 서울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예, 그렇죠. 어떤 결정을 했길래 그렇습니까? 원래 이제 서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국시대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조금 보면은 그 옛날에는 이제 이 풍납토성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요 지역이 이제 굉장히 좀 옛날부터 중요한 지역으로 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의 잠실, 잠실 바로 오른쪽. 예, 맞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이때 이 지역의 백제 이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풍납토성, 위례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성이 서 있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는 저기 약간 강동구 지역이 서울의 중심 지역이었다. 네, 그 맞습니다. 얘기죠. 풍납토성 바로 위에는 고구려와 이제 신라가 아차산성 여기 이제 군사 기지를 만든 거죠. 백제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잠실에 성을 지으면 한강을 위로해서 이제 방어하기 굉장히 좋았고, 어쨌든 요 광진구와 잠실 요 지역이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한반도에서 이제 예전부터 중요한 지역으로 이제 꼽혔다는 건데, 삼국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한 초반까지는 서울의 중심 지역이 저기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서울의 중심인 종로구라든지 강남, 여의도 이런 데는 그냥 논밭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고려 전기까지는 그렇죠. 그냥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외곽 지역 이런 거죠. 왜 저쪽 지역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까지 발달이 됐던 겁니까? 이것도 이제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고려로 이제 넘어와 보면은 개경에서 한반도 남부 지역 충청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갈 때 길이 개경에서 장단을 거쳐서 이쪽 광진을 거쳐갖고 내려가는 길이 가장 지름길이었다고 해요. 길이 장단이 지금의 어디라고? 지금도 장단이라고 하죠. 경기도 북한 지역입니까? 북한 국경지대, 북한과의 접경지대 그쪽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제 개경에서 국토 남쪽으로 오는 최단 루트가 장단을 거쳐서 저기 서울에
그 광진구 도봉구를 거쳐서 그러니까 노원 도봉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에 보면 이제 서울 동북 쪽인 거죠. 동북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루트가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국토 남쪽으로 가는 가장 큰 길. 그렇죠. 뭐 경부고속도로 같은 그런 셈이죠. 뭐 딱 그런 보면, 경부고속도로.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김유신 장군도 이게 660년에 이 평양성을 이제 함락시키러 이제 위로 병사를 끌고 올라가는데 그때도 이제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한반도를 관통하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가장 지름길이었던 거죠. 아무래도 그쪽 길을 이용하는 게 물자 이송 같은 것들이 편하고 예. 또 도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 도강도 그쪽 지역이 더 용이했기 때문에 그런 길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당시만 해도 강을 건너기에 이제 가장 좀 강폭이 좀 좁다고 해야 되나요? 좀 좁고 이렇게 건너기 좋은 데가 이제 광진 쪽.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광나루라고도 부르고 뭐 그랬지만 하여튼 뭐 이쪽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가 발달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남쪽으로 뭐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반대로 이 삼남 지방의 조세라든지 뭐 물자라든지 식량들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 개경 수도로 빨리 옮겨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흥납토성 쪽은 이제 뭐 방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시설에서 이게 부각이 됐지만 통일신라 이후부터 이제 통일됐으니까 군사적 목적은 아무래도 이제 좀 줄어들게 되고 그때부터 중요한 건 경제적 기능.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유통 물자, 뭐 경부고속도로도 사실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되면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보면 이제 세금 수송로를 중심으로 이제 도시가 이제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전부터 발달하던 길이다 보니까 이제 삼남 지역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거둔 세금들이 이제 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점에서 이제 가치가 또 올라갔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또 고려 거란 전쟁. 그 현종이 이제 거란 쪽에 침입을 피해서 막 이 나주로 피난 간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 드라마에서도 다뤄졌죠. 그때도 피난을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도망쳐야 되잖아요. 잡히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도 요 장단다루길을 통해서. 저 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 길을 통해서 쭉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왕이 도망쳤던 길.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됐든 저 길을 통해서 서울이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이 서울의 이제 운명을 가르게 되는 게 문종 이제 그 다음 왕인 이제 현종의 아들이죠. 현종의 아들이 이제 문종 때 이게 좀 달라지게 되는데 문종 때 이제 고려에 이제 삼경이라는 거를 원래 이제 고려가 삼경제 그렇죠. 개경이 있고 서경, 평양이 있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동경이라고 해서 병주에 동경을 만들었는데 점점 이제 그 동경의 가치가 낮아져요. 왜냐하면은 일단 수도에서 좀 너무 멀고 지금처럼의 어떤 교통이 발달하진 않았는데 너무 먼 거예요. 이제 개경은 그때 고려 영토에서 보면 약간 서북 쪽에 있고 지금도 서울에서 경주는 멀죠. 그렇죠. 심지어 그때 이게 개경이니까 더 멀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머니까 이제 차츰차츰 이 동경의 가치는 좀 낮아지고 이걸 대체해서 그러니까 숫자 이게 세 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중국은 특이한 게 이제 양경제라고 해서 수도를 두 개를 주로 두거든요. 뭐 낙양하고 장안 뭐 이런 식으로. 한국사에서는 홀수 예를 들면은 뭐 신라 오소경 그렇죠. 홀수로 해야 되죠. 그래야지 뭔가 마음이 편안하죠. 발에도 오경 발에도 오경제라서 5개 수도. 근데 이제 개경은 고려는 삼경제라고 해서 세 개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서경, 평양, 그다음 개경, 그다음이 이제 동경을 대체할 뭐가 그러니까 이제 선택된 게 이제 남경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워낙 이 남경이라는 데는 가치가 삼국시대부터 많이 이제 부각됐던 곳이라서 예를 들면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좀 가깝기도 개경이랑 좀 가깝기도 한데 경제력이 예전부터 굉장히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이제 한강을 통해서 평야지대가 있고 하니까 곡식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도 개경 밑에 이제 경제가 좀 풍요로운 도시가 있으니까 여기를 좀 이제 세 번째 경제 도시로 만들어냈다. 그렇죠. 그 개경이 정치 중심지라면 남경은 약간 경제 그런 거죠. 도시로 좀 만들려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약간 세종시
세종시는 지금 뭐 정치 그렇죠. 수도고 그렇죠. 서울은 우리 경제 수도. 약간 뭐 그러려고 지금 뭐 음. 생각도 하지만 네. 약간 뭐 미국으로 치면 워싱턴과 뉴욕 아. 뭐 약간 그런 개념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멀진 않지만 네. 뭔가 경제를 서포트해주는 약간 더군다나 이미 서울에는 뭐 아차산성 같은 뭐 인프라도 설치가 돼 있으니까 뭐 그런 국방 시설 또 나루터들도 이미 네, 설치가 돼 그렇죠. 있고 하니까 뭐 이제 개경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남경 괜찮은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아요. 중요한 이유인데 이게 사실은 수도를 건설한다는 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수도를 만들 때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 돈을 적게 드는 방법, 기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고려가 많이 되거든요. 남경은 이미 이제 저 서울 지역은 교통의 요지로서 이제 이렇게 인프라가 많이 다져져 있으니까 군사 시설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남경으로 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때 남경을 설치할 때 그 서울의 경쟁지라고 네. 둘 만한 것도 있었습니까? 서울의 경쟁지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서울 안에서는 몇 개가 있었어요 후보지가. 네 가지 후보지가 있었는데 네, 하나가 아까 그렇다면 뭐 당연히 거기 저기 장단나루길로 이어지는 양주 그 광진구 네. 지역의 양주가 당연히 후보지 첫 번째 뭐 가장 뭐 유력한 후보지였을 거고 네. 또 다른 후보지가 또 있었어요. 또 다른 후보지가 이제 지금의 이제 도봉구 일대, 저 길이 지나는 이제 도봉구 일대, 장단나루 길이 지나는 도봉구 일대,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의 이제 우연을 진 것 같은데 용산. 용산. 네. 대통령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네, 청와대가 이제 이전한 용산이 또 하나 후보지였고 마지막 이제 후보지 중에 하나가 북악산 아래 지금의 청와대 자리. 그러니까 뭐 종로구 일대네요. 그렇죠. 종로구 일대. 그러니까 거기가 그래서 이제 종로구 그 청와대 자리랑 용산이랑 그리고 도봉구 뭐 노원구 일대 이렇게 이제 좀 거론이 이제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종로와 용산, 도봉구, 광진구 네. 이 지역이 남경 지역의 이제 후보지가 된 거네요. 그렇죠. 새로운 수도의 이제 후보지가 된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도봉구랑 광진구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네. 원래 장단나루길이 지나가던 길이었으니까 기존에도 발달 그 이제 그 큰 길이 지나가는 길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종로와 용산은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약간 듣보 지역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 지역이 떠올랐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명확하게 그러니까 뭐 풍수지리적으로 이 지역이 좋다 뭐 이런 얘기로 사실은 이게 뭐 그냥 포장은 돼 있는데 사실은 좀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문종이 네. 왜냐하면 남경을 정한 거는 이제 문종 때고 궁궐을 어디다 지을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는 그 아들인 이제 숙종 때입니다. 그러면 남경이라는 곳을 두자라고 네. 결정한 거는 문종이고 네. 그 문종의 아들 숙종이 네. 구체적으로 딱 그 그쵸. 지역을 찍은 그쵸. 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은 제구역 지정고시한 네, 거는 예. 이제 문종이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건물을 올린 거는 그렇죠. 숙종. 아들 숙종. 아들 숙종이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부자가 굉장히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린 거네요. 맞습니다. 그 숙종의 결정은 뭐 어디였습니까? 숙종의 결정이 그래서 지금의 그 청와대가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외의 결정이네요. 그게 의외의 결정이라서 지금도 이제 학자들이 저걸 왜 정했을까? 지금 이제 나온 추측은 이제 그 숙종이 뭐 쿠데타 약간 뭐 쿠데타 비슷하게 이제 왕위에 올라요. 그 원래 조카가 이제 원래 왕이었었는데 약간 정치적인 어떤 충돌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는데 뭐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왕위에 오르면은 아무래도 정통성에서 그렇죠. 약간 이제 좀 뭔가 이제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정치적 라이벌도 많고 반대 세력들도 많고 그렇겠죠. 고려 거란 전쟁에서 보면 이제 초반에 보면은 현종이 그 왕위에 오르기 전에 엄청 구박을 받잖아요. 구박받다가 이제 그 쫓겨나갖고 그 신열사라는 절에 그쵸, 잠시 그쵸. 이제 뭐 귀양이라고 그럴지 뭐 네. 유패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신열사에서 이제 잘 버티고서 하여튼 결국 이제 왕위에 다시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열사가 있었던 그 산이 이제 삼각산, 지금의 이제 그 북한산이죠? 그 일대인 거죠. 그러니까 숙종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상징 이런 거를 좀 강조하면서 내가 그 할아버지의 손자다 이런 거를 뭔가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니까 정통성 사업을 막 이제 벌이려고 한 거죠. 두 번째는
그 예전에 이제 고려 시대만 해도 불교 세력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정치 세력에 가까워서 그렇죠. 예, 굉장히 파워가 있어. 지금처럼 단순한 종교 시설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종을 서포트했던 그런 신열사의 어떤 서포트를 받기도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근처에 궁을 두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려가 돼서 네. 결국은 이제 종로구에 새로운 궁궐을 짓기로 이제 한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뭐 이제 머물렀던 절이고 절을 기반한 세력들도 힘 입을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런 정치적 고려에서 이제 종로구 일대를 네. 궁궐을 짓는 곳으로 네. 선택을 했다라는. 당시 거기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지역명을 종로라는 말 자체가 그때도 종로라고 불렸나요? 아니죠. 그건 이제 종로가 된 거는 지금 이제 종각 거기에 이제 조선시대 종을 세우면서 이제 종로 뭐 그렇게 된 거고 그때는 그냥 뭐 양주라고 불렀어요. 그 일대.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양주 사실 범위가 큰데 지금의 서울을 고려했을 땐 양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남경의 또 그 중심지가 바뀌면서 그런 어떤 유통의 변화도 생겼습니까? 아, 그럼요. 예, 축이 바뀌죠. 이게 그 종로구에 궁을 만드니까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 지도를 보면 요게 이제 남경이 된 거죠. 종로구가 이제 남경 딱 된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가 생각하던 그러니까 고려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서울은 이제 양주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중심지는 여기였고. 근데 문제는 아까 개경에서 남쪽으로 가장 빨리 가는 또 이용됐던 장단나루길을 가면 궁궐을 그냥 패스하게 돼요. 궁궐을 지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도봉구 쪽으로 해서 딱 틀어서 그렇죠. 그 이제 종로구로 향해야 되는데 노원 뭐 이렇게 해서 광진 이쪽 라인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기에는 멀죠. 네,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이제 조금 더 종로에 이제 접근성이 좋게 길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장단나루가 아니라 임진강 쪽으로 이제 임진나루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홍제동, 지금의 서대문구 홍제동을 거쳐서 그 종로구로 가는 이 라인이 이 길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종로구에서 가장 빨리 한강을 건널 수 있는 그 길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사평나루라고 그때 불렸던 이제 이쪽 나루터가 이제 발달하게 된다. 이 사평나루가 지금 이제 지금도 사평역 있잖아요. 지금의 이제 뭐 신사동 그쪽 고 일대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종로구에서 한남동, 지금의 이제 한남대교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한남대교를 거쳐서 신사동으로 가는 라인이 바로 이때 고려 숙종이 저기다 궁궐을 지으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저 길이. 그러니까 새로 도강하는 그 나루터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새로운 길이 생기면서 또 새로운 변화 같은 것도 있었겠네요. 뭐 아무래도 이제 길이 이제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운 이제 번화가가 만들어지니까 주요 도로가 지나는데 그러니까 숙박시설, 뭐 숙박이나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발달하잖아요. 숙박시설이 발달하면 유흥업도 발달하고 유흥업이 뭐 금융업도 발달하고 이때도 마찬가지여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서대문구 일대, 홍제동 아까도 봤지만 그리고 지금의 이제 강남의 신사동 이런 데 이제 사평원 신사동에 사평원이 생기고 저쪽 홍제원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 지금 지명도 그때 당시 지명에서 유래된 것들이 있겠어요? 네, 뭐 홍제원, 사평원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죠. 전부. 홍제원이 그때 생긴 말이군요. 그때 만들어진 이제 원이 그거잖아요. 뭐 역참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뭐 중간에 말도 바꿔 타고 그렇죠. 뭐 잠깐 뭐 숙박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곳인데 당시 저 이제 임진나루길이 새로 생기면서 홍제원도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홍제동의 유래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신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로구 쪽에 새로 이제 궁궐도 생기고 그러면서 남경이 이제 경제 수도로 발달되기 시작을 했었겠네요. 이제 숙종 때부터. 그렇죠. 숙종은 또 그 송나라 문물을 굉장히 이제 많이 도입을 해서 고려에서 이제 좀 새로운 경제 시스템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많이 만든 왕으로도 유명한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화폐 사용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들여와서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쪽 서울 지역이 그때도 경제 중심지였기 때문에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런 경제 정책을 뭐 좀 뭐랄까 새로 펼치기에도 뭐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뭐 삼남 지방의 뭐 조세라든지 뭐 어떤 특산물 이런 것들이 모이는 지점으로서도 잘 운용이 됐을 것 같네요. 남경이. 그렇죠. 어찌됐든 근데 재밌는 게 보면은 그 원래 이제 서울의 중심지였던 광진, 그 교통의 중심이었던 광진, 그리고 지금의 이제 새로운 축이 됐던 이제
신사동 이쪽 잠원동 요 일대 이거 그러니까 숙종의 선택으로 이제 생긴 게 이제 잠원 이쪽 일대잖아요. 재밌는 건 지금의 서울 동부터미널이 광진에 있고 네, 서울 고속터미널은 이제 잠원동에 있죠. 아. 그러니까 이때 이 고려시대 때 이제 애용됐던 두 가지 길하고 사실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예전에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천년 전에도 이곳의 그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알았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알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통의 어떤 그 길, 그러니까 중요한 거점 같은 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남경이 네. 이제 고려 시대 그 조선이 건국하기 전에도 남경 천도 운동이 네. 몇 번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남경이 정해지고 나서 한 300년 뒤쯤에 조선이 건국되잖아요. 그리고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한 300년 동안 몇 번 이 이제 그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는 시도들이 있었으니까 네, 네. 그때도 뭐 과거 기록들이 남아 있지 네, 예, 않았을까? 예, 예. 우리도 지금 정부가 정책 추진할 때 기존에 추진했던 거 참고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한양으로 옮겼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양으로 이제 옮긴 거에 대해서 나중에 조선시대 때 보면 뭐 풍수지리설에 의하면은 뭐 여기가 뭐 굉장히 좋은 땅이라서 뭐 도선이 그렇죠. 남긴 뭐 예, 뭐 도선 스님이 뭐 예, 이렇게 뭐 나타나서 뭐 네. 심리 더 가라 예. 해서 뭐 왕심리가 네. 됐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사실은 예,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정말 그렇게 좀 뭐랄까요 이성이 없는 판단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한 건 아니고 맞아요. 예. 네, 이 그랬을 겁니다. 조선왕조실록 이제 보면은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수도를 옮길 무렵에 논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하륜이라고 해서 조선의 이제 가장 중요한 개국 공신 중 하나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보면 한 얘기에 보면 딱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반대가 이제 뭐 많았는데 이 사람이 이 강조한 이유 보면은 더구나 이 한양 그러니까 남경이 한양이 나라의 중앙에 있어 조운이 통하며 안팎으로 둘러싼 산과물이 증빙할 만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이 멘트는 이겁니다. 나라의 중앙에 있고 조운이 통한다. 그러니까 유통이 잘 된다. 네, 유통이 잘 된다. 조운이라는 건 이때 이제 세금을 왔다 갔다 이제 실어 나르는 그 뭐 유통 시스템을 말하는데 배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보면은 이 한양이 좋은 거는 나라의 중앙쯤에 있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오기가 되게 편하고 그리고 이제 조운이 잘 통한 유통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이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런 뭐랄까 경제적 이런 기능을 수도를 정할 때 무시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인프라도 많이 이제 정비가 그렇죠. 돼 있었고 풍수지리 때문에 개경에서 네, 서울을 골랐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조선왕조 정작 실록을 보면은 이성계나 이 신하들이 말하는 건 계속 좋은 유통 문제, 세금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까지 간과된 게 하나 있는데 이때 되면 이제 농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삼남 지역의 농업 생산량이 더더욱 이제 옛날보다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남쪽이 좀 더 이제 중요성, 남쪽에서 이제 이 세금을 실어 나르는 이 중요성이 점점 강조가 될 때고 또 외구. 그렇죠. 고려 말에 외구가 엄청나게 이제 극성이잖아요. 맞아요. 당시 뭐 채용 정보도 네. 활약하고 뭐 그랬죠. 네. 근데 외구가 몽골군보다 더 무섭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옛날에 왜냐하면은 몽골은 그냥 침략했다 끝인데 외구들은 이 배를 잘 타갖고 바다나 이 강을 통해 갖고 조운을 이렇게 습격을 하는 거예요. 조운선들을 세금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가 이제 신하들 월급도 주기 어려울 정도로 월급을 못 줬던 기록도 있어요. 조운선이 털려서.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의 머릿속에는 외구로부터 안전하게 세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새 수도는. 그래서 이런 좋은 유통을 고려해서 서울 한양을 결정했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좀 이런 얘기들 이제 들어보면 우리 선조들도 참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네. 도시를 결정하고 도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의 서울도 수백 년간 뭐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지금도 뭐 전국 곳곳에서 뭐 각종 뭐 도시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네. 뭐 이런 보면은 면밀하게 뭐 분석하기보다는 네. 정치공학적인 뭐 계산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만 좀 네. 우선되는 것 같아서 좀 네.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죠. 논란들 참 많잖아요. 네. 뭐 메가시티라든지 네. 뭐 예타 면제라든지 예. 여러 논란들이 예. 많은데 좀 우리 좀 권력자들 정치인들도 뭐 역사에서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보면 약간 뭐 정치인들 이제 표 또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지역 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약 많이 남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시대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를 새로 만들 때도 가장 이제 국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곳, 그리고 정말 경제적이나 어떤 유통 면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 이런 때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우리 지역에 뭘 세운다 그러면 뭐 나머지는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